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열려있는 일본 증시, 거기에다 국내 증시까지 모두 다 약간 등락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크게 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약간은 소강 상태의 느낌이 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예, 이종복 전문가하고는 이미 금요일 날 저녁에 이 PPI와 관련해서 나오자마자 또 시장 분석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CPI 앞두고 있는 상황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 좀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분위기 정도로 봐야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콘텐츠라든지 오늘 그 제약 거기에다가 또 5G 쪽은 다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한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뭐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고 공개 방송도 했어요. 일요일 날. 뭐 2022년도 제일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그죠? 예,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흐름. 아마 박스권이 맞을 겁니다. 진행자도 코멘트가 왔듯이 뭐 미스터 진단을 안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역시 PPI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기존보단 떨어졌는데 예상치보단 상회했다 해서 이제 장이 밀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아마 주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뭐 핵전쟁 얘기 나오고 뭐 핵을 쏘네 어쩌네 해가지고서 나스닥 시장이 새벽 5시 이후에 급락이 나온 거고 그 전에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표는 안정화되고는 있죠, 여러분. 대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말 드레싱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지 특별한 건 안 보입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내일 모레 얘기하면 또 결과론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물가 지표들이에요. 근원은 동등하게 잡아놨고 그다음 이거죠. 7.3까지 내려놨어요, 여러분. 예, 근데 뭐 생산자 물가 밀린 거를 갖고 보면은 뭐 허무맹랑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7.3이라는 숫자가 7.7에 비해서 7.7도 그때 예상치보다 되게 많이 떨어져서 나온 건데 7.7에 비해서는 조금 밴드가 좀 넓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또 너무 낮게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금요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요번 타이밍이 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은 23, 21이니까 이틀 정도 남았고 최근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어떤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기처럼 일종의 쐐기형 패턴으로 여기도 일종의 쐐기형 패턴으로 그래서 여기서 들리면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밀리면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여러분.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인데 콘텐츠 제약 5G 등 강세예요, 여러분. 근데 콘텐츠는 뭐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연말 연초에 기가 막힐 것 같고 우선 제가 요번 타이밍에 좀 길게 쓴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방송을 9월 달에 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8월 달도 비슷하게는 했는데 8월 달보다는 9월 달에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여기서부터 요 정도 흐름이 약하고 그죠? 예, 요 정도 흐름이 약하고 주로 이제 이종복이가 오른손을 들죠, 여러분. 오른쪽이 강하고 하면서 움직일 때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가는데 현금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데 지금은 그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정통 섹터가 약한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건설주도 지금 정통 섹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아마도 지금 슬금슬금 선별적으로 하방 경일성 주고 강부합으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정통 섹터는 좀 약한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나 콘텐츠, 메타버스 등 그죠? 그쪽 종목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저기 하고 이제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세게 얘기할 타이밍이 되긴 된 것 같은데 제약주가 슬슬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제약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화이트맨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게 제일 약해요, 여러분. 이게 연말 드레싱의 피해로 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 현상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회 현상을 우리가 1월 달에 주로 얘기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서부터는 12월 달부터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 달, 1월 달 이쪽은 업종 대표성 주식과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굵은 주식보다는 조금 가벼운 주식들 그리고 이렇게 뭐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십자도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숨도 안 쉬고 좋게 얘기했죠.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보령 같은 주식은 더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요새 녹십자가 하이라이트 히트죠, 여러분. 결국 녹십자는 가만히 있는데 녹십자 웰빙서부터 뭐 이런 좀 가벼운 주식들, 그죠? 예. 가벼운 주식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원제약이 이제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왜 SK 바사,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서부터 막 얘기해주면서 독감 관련주 얘기할 때 요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 못했죠? 근데 제일 잘 갔죠, 여러분. 이건 수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 마켓텐에서 내가 이렇게 방송할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지금 제약주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제약주가 장기 투자용으로 슬금슬금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제약주가 뭐 때문에 좋으냐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하고 리밸런싱 리밸런싱이라니 그 뭐죠 여러분?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해갖고 화장품주나 뭐 이런 종목이 잘 갔지 않습니까? 중국 방역 완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확진자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해서 의약품을 사재기 한다고 하면서 또 요새 제약주를 또 땡겨요. 요새는 미리 선점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는 선점해야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 화이브지도 세게 올라갔던 솔리들은 조금 그죠? 힘을 좀 비축하는 모습이고 적게 올라갔던 뭐 오이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대부분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이 특히 약하고 뭐 건설주도 얘기했지만은 이쪽 건설주들도 지금 보면 각이 지금 밀려 내려오는 각이죠. 근데 저는 건설주는 얘기 안 하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드레싱의 피해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쪽 종목들이 문제가 있기보다는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예,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요번에 CPI 때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고 그럴 때는 지금 약세를 주고 있는 2차 전지나 이런 쪽을 중기 관점으로 또 잘 본다면 그것도 아마 타이밍이 좀 좋지 않겠냐 정도. 그죠? 대신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매수하자마자 물리지 않고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히 좀 제약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CPI로 인해서 지수가 밀렸을 때 오히려 2차 전지를 중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종목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인데요.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선물이 치고 올라갈 명분이 없죠. 일단 CPI 나왔을 때 이제 변동성 한번 생길 거고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한 7.5p에서 조금 10p, 세면 10p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 정도는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그전에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세게 들어주거나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없고 오늘도 특히 대만이 좀 약해요, 여러분. 대만이 반도체 아닙니까?
최근에 대만도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대만으로 넘어가면 시간 부족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310 돌파인데 못해요, 여러분. 그죠? 예, 오늘 310 돌파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지 저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310 돌파에 307 지지 체크인데 딱 보면은 307이 지지가 되거나 뭐 조금 올라가도 뭐 308.5에서 309 수준 정도만 돼도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박스권 전략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를 딱 정해놓고 고점 저점을 딱 잡은 상태에서 저점에 오면 매수, 고점에 가면 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러한 저러한 눈치 보기나 어떤 경계감 때문에 좀 밀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박스권 하단 쪽이니까 그 타이밍에 한번 좀 잘 한번 저점을 잡아보면 뭐 좋지 않냐, 뭐 그런 어떤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FOMC 이후의 시나리오가 중요하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은연중에 얘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할 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나리오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박스권 전략에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게 될 때 그때 매수를 하라. 지금 먼저 매수를 하지 말고, 여러분.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단중기 병행 중요해요, 여러분. 일전에는 한 2, 3주 전에는 단중기 전략 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필요성을 아마 투자자들은 좀 어느 정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중요로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단중기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단기는 뭐가 좋으냐? 단기는 지금 보다시피 콘텐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종목이 좋은데 보세요. 이 콘텐츠는 움직임이 좋지만 메타버스 같은 것 중에 단기간에 좀 올라간 폭이 있거나 이런 주식을 보시면 덱스터가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단기간에 올라간 게 크죠,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8,000원짜리에서 16,000원이면 거의 더블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밀리지 않습니까? 예. 많이 올라간 주식은 밀려요. 바닥 탈출형은 뭐 지금 움직임이 좋고 근데 너무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제약주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건데 녹십자 정도는 보다시피 시가총액이 있고 국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방송에서 얘기했지, 이거 사실 거래량이 이거 60만 주 터진 거 제끼면 거래량 10만 주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거래량이 없어도 녹십자 정도는 얘기해 드린 건데, 방송에서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는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담 가죠? 그쵸? 예, 부담 갑니다. 그래, 지금 녹십자는 그나마 국지가 있고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슬쩍 언급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잘 가는 주식이 더 많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왜 해주는 거냐.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보다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이 좋은데, 그죠? 그 종목들이 제약주, 콘텐츠, 메타버스 등 그중에 되게 많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게 일종의 시나리오. 나는 여기서 종합이 305 수준 정도로 밀리거나 그거보다 더 밀리면 나는 저점 매수할 거야. 딱 정해놓고 그렇게 밀렸을 때는 진짜 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종합이 320대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장이 아무리 더 갈 것 같아도 일단 비중을 줄일 거야. 이렇게 정해놔야 지수가 정말로 그렇게 세게 갈 때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되게 좋다.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조금 되는 주식들과 정통 섹터의 주식들은 CPI 때 지수가 오히려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적극성을 보이고 그전에는 좀 관망견지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중기 병행 중요, 그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병행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전략 이번 주 보시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오후장에도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